KBS 고아름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원단체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과 관련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명백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보다 폭넓은 범위의 완전 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된 것인지 또는 보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대변인 답변을 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저희 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말씀 주셨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가장 선생님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부작용이 없는 방안, 그리고 법적인 어차피 국회 심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EBS 진태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법무부는 교사만 따로 형사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와의 의견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처럼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면 당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사안이 사실 법무부 쪽에서는 처음에 실제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저기 학교안전법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는 수준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으셨죠.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이게 실제 우리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무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문제가 심각성을 공유하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계의 현 요구 사항의 그 배경이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그 전에 좀 됐으면 그 사례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제가 가정해가지고 이럴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핌 송주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기존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이 운영됐지만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법률 지원 체계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가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년째 되고 있는데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민형사사 소송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실제로 갑자기 이게 늘어날 리는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 외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활동 보호센터나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법률 지원 체제를 다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에서 약간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번 조치가 이행된 뒤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지원에 부족함이 없게 지속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예정이고요. 그동안 사실 이런 학교 안전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교원들을 어떤 있을 때 학교에서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또 학교에서 민원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교사가 개인이 감당하지 않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이렇게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뭐 개별 민원이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조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하기 전에 오전에 그 부교육감님들 모시고 같이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후에 좀 더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했거니와 법 자체가 교사 개인이 아닌 민원 대응 시스템 위에서 민원 소통 창구 단위화하는 법 제도가 지난 4월에 통과돼서 이번 10월 29일부터 민원 대응팀이 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민원 대응팀으로 두게 했고 이걸 선생님들이 개인이 담당하지 않도록 했지만 이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권고사항이었다면 이제는 법 시행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관해서 강한 점검과 시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세계일보 박아름 기자님 질의입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학부모 역할을 매뉴얼에 명시한다는 방침인데 이 방안이 추후 법정 분쟁 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가 또 다른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분쟁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시행한다는 차원에서의 그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이걸 매뉴얼을 준비하고 지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다른 그 분쟁의 근거가 계기가 되는 사안은 없겠는가는 충분히 살피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